네, 반갑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59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5. 장중에는 2%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형주 쪽 하락이 지그시 눌리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심하게 두들겨 맞은 그런 느낌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동시에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둘이 합쳐서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도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던짐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잘못된 거 있나? 서운한 거 있나?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내가 욕을 해서 그런가요? 네, 코스닥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조금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개별주들만 강세를 지속했는데 이 강세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강세가 아닙니다. 아주 그 낙폭을 크게 보였었던 그런 개별주들, 정말 잡주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온 모습이라서 아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상한가 2방, 3방씩 맞아도 아직 반의 반도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2600이 다시 이탈됐습니다. 조금 지켜주면서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었는데 12시 넘어가면서 하락이 좀 진행됐고요. 그 부분을 이제 후반부에 조금 올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2600 탈환에 실패가 됐죠. 자, 포지션은 일단 돌아서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느냐 볼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장 막판에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특이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도 마찬가지죠. 계속 내리기만 하다가 이제 1시 반보다 조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이미 낙폭이 커져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오늘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수급정액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은 4,78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3천억 정도는 이제 하이닉스와 3천억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팔아먹었다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가 막판에 방어에 좀 나서긴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도 저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가고 싶지만 외국인들이 저렇게 대량으로 계속 던져버리기 시작한다. 왜 저렇게까지 파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지만 저렇게까지 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관 입장에서도 저점에서 받아주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좀 소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하이닉스죠. 4.4%. 근데 이거는 전날 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낙폭은 그게 크진 않고 18만원대 지지선과 20만원대 저항선 요 사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8% 59,200원인데 자, 지금 계속 아슬아슬하죠. 저점 여기 지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계속 아슬아슬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매도는 일단 계속 줄어드는 형태이고 지금 라인대에서 일단은 조금만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66만원 정도 선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진행되겠죠. 원래는 66,000원, 64,000원, 63,000원, 2,000원, 1,000원, 6만원 이렇게 계속 가격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집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주가를 유지를 시키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열불이 터지죠.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던져버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 단기적 상승은 진행되기 때문에 65,000에서 7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 그 평단가죠. 지금 계속 팔기만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75,000원 정도 8만원 정도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매수를 더 했다면은 평단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7만원 아래쪽도 형성될 수가 있겠지만 매수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75,000원대 형성됐었던 그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것들은 일단 손절 매도이긴 한데 손절 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파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대신에 꾸준하게 지금 28일째죠. 매도만 28거래일째 때리고 있는 상태라서 아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주
지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LG에너지로 2차전지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올라오는 것들은 현대모비스가 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KB금융도 뭐 보합 수준인데 요거는 모양새가 계속 아름답진 않죠. 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3% 상승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뭐 대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간 종목도 조금 있고 내려간 종목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겠죠.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이 좀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을 보시면 이제 21,050원까지 올라왔네요. 요거는 또 움직임이 좋아요. 한전 KPS나 이런 거, 네, 상승률 좋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지금 월급 종목 이번 달 월급 종목이었죠. 한국전력하고 현대차 EUB 뭐 요 둘 다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죠? 현대차 EUB는 매수 포인트에서 조금 내려간 게 있나요? 네, 지금 17만 200원. 네, 그렇게까지 뭐 저거 하진 않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오히려 또 괜찮네요. 그리고 네, 지난달 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대한항공인데 이것도 수익 중이고 뭐 계좌 상황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늘 한 0.45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시효과대에서 조금 더 밀리는 형태, 자동차가 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조금 밀리면서 네, 포지션이 조금 약해진 것 뿐이지 실제로 오늘 계좌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손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한 2% 정도 마이너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이 대형주 쪽 갖고 계시면 오늘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대신 이제 코스닥 쪽 뭐 중소형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변동성이 좀 크죠. 네, 알테오도 하나 딸랑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ST팜이나 이제 이런 종목도 조금 올라가는 거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포지션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좋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네, 끌어내리는 형태의 모습들. 그냥 중소형 제약주들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멀리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물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보이시네요. 자,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269개 상승에 592개 하락입니다. 네, 엄청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20개, 그 다음에 1168개, 그러니까 1800개 가까이 오늘은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YJ링크 이거 신규 종목이고요. 인스피언 이런 거 네, 신규 종목 2개 있고요. 그다음에 넥스턴 바이오 요거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상한가 2방에 나왔는데 아시죠? 계속 떨어진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좌에 수익을 줬을 리가 없죠. 네. 그런 부분이고 여기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수익을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밑에서 사기가 쉽지 않은 네, 종목을 보시면 되죠. 팜스필 역시 마찬가지죠. 차트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들, 유튜바이오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 위주의 그런 반등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통해서 뭐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 나시는 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이런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면 물려있던 상태에서 네, 반등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뭐 수익성에 그렇게까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하고 ETF 좀 제외하고 그러고 나니까 27개인데 대충 제외하고 나니까 20개가 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네, 상승률이 좀 나타났다. 이 정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소형 네,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적 상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6 정도 나옵니다. 오늘 상승률은 1.6 정도. 별로 좋지 않죠? 네. 하락률은 아마 3% 넘었을 것 같아요. 영풍정밀이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네요. 요거는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차익 실현 떨구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다음 브리지텍, 바이오스마트, 뭐 한미반도체도 오늘 10% 넘게 빠졌고요. 자, 9%까지 떨어진 게 샤페론 해서 10개인데 ETF 2개 빼고 나니까 8개 종목이 오늘 3개네요. 7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자, 7개밖에 안 빠졌잖아요.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 낙폭 자체가 촘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5까지 빠지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좌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이너스 0.5 정도 나왔다라고 저의 계좌 상황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늘 마이너스 2%까지도 네, 나올 수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2% 넘지 않았으면 그래도 잘하신 거고요. 1%
0.5%대 안쪽이다. 0.8이다. 0.9다. 아, 다 잘하신 겁니다. 네, 괜찮은 거예요. 장이 이런 상태에서 뭐 수익을 내겠다, 어쩌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네,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팔고서 새로운 거 갖고 가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일제히 다 내릴 때는 이거고 저거고 다 같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갈아타거나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갖고 계시면 반등 나올 때 좋은 놈, 나쁜 놈이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인내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은 KB금융, 현대모비스, 현대차, 두산밥켓, 기아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갔어요. 자동차 쪽을 매수했네요. 네, 레버리지는 팔아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신규 종목이라든지 방산주, 삼성전자 매도가 아직 있어요. 네, 그런 쪽이고 반도체 쪽은 좀 매도하고 자동차 쪽하고 금융주 섹터들을 좀 공략하는 매수 포인트가 좀 있었고 그냥 고퍼스 매수가 좀 있네요. 금융투자 놈들이 마지막에 사들인 게 KB금융인가요? 네, 또는 두산밥켓 뭐 이런 쪽이고 네, 매도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주말장 같은 때에서 기관들이나 특히 금융투자가 저렇게 레버리지를 갖다 던지는 매도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다음날 반등이 꼭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약간 미신 같은 부분이라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경우가 좀 많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외국인들은 고려아연과 카카오, 오랜만에 카카오도 좀 올라가요. 지금 보면 당기적 패턴 포인트가 좀 일어났죠. 네, 골든크로스 전환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옆으로 좀 누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지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카카오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은 당기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KT, 그리고 ABL 바이오, 셀트리온, HLB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약 3천억 정도 나온 거죠. 근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3천억. 근데 지금 1,700억 줄었고요. 대신에 하이닉스 매도가 좀 나왔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지만 어제 또 샀잖아요. 어제 또 사들였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까지 좀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신 반도체, 자동차, 로템, 뭐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골고루 매도를 좀 쳤습니다. 매도량이 이쪽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의 이런 셀코리아 자, 이 부분이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춰져야지만이 네, 시장의 포지션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좀 이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전환시켜야 되는 시점이 훨씬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 해외 증시 상황이 또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야.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기업들이 실적 나쁘다고 하지만 실적도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게 나쁜 실적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팔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미스테리라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저점권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 즉 매수가 들어오는 바로 그 타이밍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대응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주말장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푹 쉬시고요. 쉬셨다가 이제 내일은 종목 진단 해드릴 거고, 자, 다음 주 부터는 또 이제 특강 진행되니까 또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준비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실 건 별로 없지만 네, 준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주에 또 밝혀야 되겠죠. 다음 주 경제 지표들 살펴보시면은 뭐 그렇게 또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경기 상황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장만 지금 이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장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수급을 통해서 계속 보셔야 되겠죠. 자, 미국 장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이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는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달려갈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